안녕하세요. 지배투자 마경원입니다. 오늘 시간은 위클리 매크로 샷 브리프라고 해서 글로벌 매크로 투자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제가 본 시간에 자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투자 자문사를 운영하면서 또 고객들한테 투자 자문을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글로벌 리서치 자료를 좀 많이 보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 그때그때 좀 우리 구독자님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제가 좀 이렇게 모아서 주간 단위로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한번 목차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매크로 전망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게 좀 주된 뷰인데요. 미국 경기 침체가 언제쯤 올 것인지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 자료와 그리고 또 BOA에서는 미국의 GDP 추세 어떻게 좀 전망하는지에 대해서 매크로 전망 두 가지 꼭지를 간단히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큰 파트는 주식 투자 전략입니다. 현재 경기 침체 없는 약세장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제 현 주가 수준인지, 두 번째는 JP모건에서 발행한 주요 국가들 주식 섹터 어떤 쪽 섹터를 추천하고 또 추천하지 않는지 좀 관련된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BOA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 중에서 경기 사이클별로 어떤 투자 스타일이 좀 추천한 스타일인지 관련된 얘기 간단히 공유를 하려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금년 아마 어젯밤에도 발표됐지만 아마도 금년 3월달 정도가 3월달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5.0에서 5.25 정도 되겠죠. 아마 그때 되면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 같은데, 그럼 금리 인상 종료 이후에 주식 투자 스타일 어떤 주식 스타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속젠, 프랑스 회사죠. 속젠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큰 꼭지 세 번째는 채권 관련된 자료를 두 개 준비했는데, 하나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국채 자금 동향 최근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고자 하고요. 이것도 속젠 자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더 같은 얘기지만은 우리가 금년 3월 달에 연준 금리 인상 종료 이후에 국채 금리는 좀 과거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우리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현재 국채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모건 스탠리 자료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예측하기에 현재 한번 볼게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언제쯤 들어갈지에 대한 전망 자료인데, 확률인데, 일단 모건 스탠리가 보기에는 내년 1사분기를 가장 높게 보내요. 1사분기가 아닌 상반기. 내년 상반기 한 25%, 하반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모건 스탠리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도 내년 상반기를 가장 좀 미국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퀄러테이티브 확률로 계산을 하더라도 모건 스탠리 계산할 때 향후 6개월 안에 경기 침체 들어갈 확률이 한 40% 라운드 될 것 같고, 글로벌 경제가 경기 침체 들어갈 확률은 무려 한 50% 정도, 한 5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의 스탠스는 내년 1사분기가 아니, 죄송합니다. 1사분기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 안에, 내년 여름 전에 아마도 미국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진입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BOA 메릴린치 자료인데, BOA 메릴린치에 여기 보면은 분기별 GDP 성장률 관련되어 있는 쭉 자료들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자료인데, 잠시만요. 이게 좀 잘 안 나오네요. BOA 메릴린치 자료인데 제가 펜으로 하겠습니다. 펜으로 보면 여기 분기별 GDP 성장률의 컨트리뷰션인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BOA가 그러니까 내년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한 0.7 정도 되거든요. 마이너스 0.7%인데, 실제로 내년 4사분기는 좀 미국 경제가 GDP 분기별 성장이 좀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은데, 지금 내년 상반기, 특히 2분기가 가장 좀 분기별 성장률 저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생각하는 미국의 경기 침체 국면은 아마도 내년 한 2, 4분기 정도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라고 정의하는 건 두 분기, 테크니컬 얘기하면은 두 분기 연속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때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는 만약 이렇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가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게 맞죠. 그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방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될 거라는 게 이게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었고, 그리고 BOE의 분기별 성장률 전망 예측치를 보더라도 내년 2분기 정도에 미국 경기가 침체가 들어갈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두 회사 비교가 얼추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주식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주식 관련인데,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바클레이 자료입니다. 바클레이 자료가, 지금 이 자료는 어떤 거냐면은, 경기 침체가 없었을 때 약세장일 때 평균 이제 얼만큼 주가가 하락했는지를 보여드린 자료인데요. 보통 경기 침체는 어떻게 얘기하죠? 고점 대비 하락폭이 마이너스 20%를 초과하게 하면 약세장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현재 베어마켓 약세장이 맞는데, 근데 이제 약세장 크게 두 가지 타입을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with recession, without recession. 말이 좀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요. 뭐냐면 경기 침체가 수반되는 약세장과 경기 침체가 수반되지 않은 약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세장은 보면은 과거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정도 경기 침체가 수반되지 않은 약세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평균 하락폭이 한 25%였고, 현재 글로벌 주가 하락폭이 S&P 500의 하락폭이 25%예요. 즉 현재 주가 고점 대비 하락폭은 딱 경기 침체가 없었을 때 약세장 평균만큼 하락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답이 나오죠. 만약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없다고 하면 현재 정도의 주가 수준이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불행히도 만약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현재 레벨보다 더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자료는 어떤 거냐면 JP모간에서 이번 주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기본적으로 주요 국가들 주식 스타일별로 어떤 거를 추천하고 추천하지 않는지를 좀 이제 하는 자료인데, 결론은 뭐냐면은 국가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가장 추천하는 섹터는 그러니까 스타일이 정해졌습니다. 뭐냐? 밸류입니다. 밸류 다 추천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미국 추천하고 있고, 유럽 추천하고 있고, 일본, 이머징 마켓,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XJPN 아시아도 다들 밸류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밸류 주식 일반적으로 워낙에 한국은 지금 성장주 관련해서 많은 유튜버나 또 많은 이제 금기관에 추천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과거에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주보다는 밸류를 상당히 추천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볼까요? 그로스 보시면 전부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머징은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공통 분모는 지금 현재는 가치주 쪽으로 더 추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자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인데, 이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경기 매크로 사이클별로 어떤 투자하는 팩터들이 좀 달라야 되니까 어떤 투자 전략이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크게 나누면 경기 회복 국면, 두 번째 경기 회복,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경기까지 중간까지 회복하는 거고,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거고, 여기는 경기가 이제 둔화가 되는 거고, 여기는 경기가 완전히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구간인데요. 결론은 지금 현재 구간은 어디죠? 현재 구간은 경기가 고점에서 경기가 이제 마이너스 근처로 가고 있는 중이죠. 즉 레이트 사이클이, 그러니까 BOA 메렌치가 표현하는 레이트 사이클에서 지금 이렇게 될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다운 사이클, 이 두 가지로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현재는 아직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 리세션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사이클은 레이트 사이클이고, 레이트 사이클을 추천하는 거는 고배당, 하이 퀄리티, 그리고 저변동성이 이럴 때는 상대 성과가 좋았다는 거를 지금 BOA가 분석하고 있고요. 만약에 리세션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이 퀄리티, 저변동성, 라지캡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현재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겠죠? 여기와 여기를 적절하게 지금 우리가 포트폴리오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주식 관련해서 마지막 저희가 샷인데, 어떤 샷이냐면은 이건 프랑스 회사는 속젠에서 이번 주에 발표한 자료 중에 어떤 거냐면은,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아마 3월달 정도에 종료를 할 것 같은데, 연준 금리 인상이 종료된 이후에는 투자 섹터 어떤 섹터가
섹터 내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 더 아웃퍼폼을 할까 또는 저조할까를 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과거의 성과를 쭉 분석해서 자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보면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옅은 색깔은 연준 금리 인상 종료 될 때까지 과거 1년이고 그리고 뭐 그냥 간단히 보죠. 그래서 연준 종료 이후에 6개월 성과, 연준 종료 1년 성과거든요. 그래서 요 밤색과 요것만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S&P 500 성과 어떻게 해요? 6개월 1년 성과 부진하죠. 그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요거 그죠? 결론적으로 성장률 부진했죠. 근데 상대적으로 성과가 더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6개월 성과로 가장 좋았던 거는 아니나 다를까 이것도 밸류가 좀 가장 좋습니다. 밸류와 어떻게 높이 안 볼까? 얘와 얘를 보죠. 밸류와 퀄러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준 금리가 인상이 종료가 되면은 적어도 과거의 어떤 패턴을 본다고 하면은 밸류와 퀄러티가 상대적 성과가 좋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고 봤을 때 연준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된다는 거는 곧 경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제 다 하강 국면을 접어든다는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리세션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하강 국면을 가고 리세션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성장 중심의 어떤 시클리컬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보다는 어떻게 해요? 디펜시브 쪽으로 투자하라는 게 속죄는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채권인데요. 채권은 이거는 이제 이것도 속죄 자료인데요. 속죄 자료에서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의 국채 관련된 자금 동향입니다. 물론 약간 시점 좀 차이 납니다. 지금 한 2주 정도 차이 나는 건데 근데 우리 여기서 좀 힌트를 볼 만한 자료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 보면 한국 국채인데요. 한국 국채인데 여기 KTB가 한국의 그 국고채죠. 국고채. 그래서 보면은 한국 국채 중에서 이렇게 여기 볼까요?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죠. 여기 자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한국에서 외국인 자금, 한국 주식시장 외국인 자금 동향은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주식은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예요. 한국 국채 시장의 외국인 자금 한 19% 정도 됩니다. 뭐 어떤 자료 18%, 19%인데 그때 시점 때문에 좀 다른데 어쨌건 간에 18에서 한 20% 전후 정도가 한국 국채 자금 동향인데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국채 시장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도 외국인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요 관련해서 제가 다음 주에 글로벌 시장 전망을 할 때는 제가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국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좀 제가 공유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때 보시라고 일단은 외국인 자금 동향이 보면 외국인들 자금이 현재 쭉 이제 주간 단위로 최근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전체 한 20% 자금 20% 정도가 19% 정도가 외국인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한번 볼게요. 미국 국채 같은 경우 미국 국채를 보면 미국 국채 자료입니다.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게 한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US 트레저리 볼까요? 트레저리 보면은 요 트레저리 본드죠. 트레저리 본드가 이렇게 자금 쭉 그러니까 이게 주간 단위죠. 쭉 들어오고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여기가 그 상대적으로 단기 채권은 자금이 빠지고 있었고 얘는 좀 장기 국채는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자금들과 큰 그림 당연한 얘기지만 금리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단기 채권에 대해서는 자금 크게 유입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장기 채권은 이제 유입되고 있다. 물론 이제 지금 미국 관련된 자료는 발표 시점이 좀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발표되니까 좀 시차가 있어서 좀 타임리하진 않은데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고 한국은 좀 쓰임새가 있죠. 꽤나 이제 최월간 단위 잔이니까 맞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가능한 좀 외국인 자금 동향도 앞으로 제가 좀 팔로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 그러니까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의 외국인 자금 동향. 자, 마지막으로는 연준 금리가 이제 종료 이후에 우리가
장기 국채금리니까 여기 기준금리라고 얘기했죠. 미국의 국채금리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볼게요. BOA 자료입니다. 보면은 10년 국채금리와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료인데 이게 1989년, 즉 지난 한 3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기준으로 여기가 금리 인상, 마지막 금리 인상 하기 전이고 요 시점 연준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 시점입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5차례 정도 있었어요. 그죠? 지난 한 30년 동안에 연준 금리가 인상을 하고 그런 구간 5차례 있었는데 5차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100일, 200일이죠? 이렇게 흘러가면서 초기에는 완전 초기 한두 달 정도는 국채금리가 크게 안 내렸습니다만은 시간을 좀 가지면서부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려갔죠. 그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는 미국의 연준금리 인상이 종료가 된 이후에 미국 국채 성과는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채 투자 성과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미국 자료지만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한국 국채도 기본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미국 국채 금리 내려가면 한국 국채 금리도 당연히 하방으로 좀 내려갈 룸이 많아지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